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팽경장입니다. 본격적인 롱땀 눈물이 흐르는 장세입니다. 현재 4일 동안 만들어주었던 단기 상승 추세는 전날에 크게 이탈을 하면서 현재 추세가 무너진 상태이고, 여기서는 일봉 시가도 우리가 지지로서 체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제 종가로 본다면 더 이상 여기서는 지지를 고려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켜봐야 한다던 48K는커녕 현재 47K 부근에서 지지를 일봉을 마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비트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적어도 한 3일쯤 이 정도 기간이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기회로 다가왔었고요. 이번 장에서 현금화를 하신 분들이 많아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영상이 나는 하락 관점을 유지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반등 시에는 하락 관점이 깨지는 가격에 대해서만 떠들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만 말을 했으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좀 다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매도를 못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야 되냐, 현금화를 하신 분들에게 맞춰야 하냐, 이게 관건일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저는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겁니다. 그러는 편이 더 쉬울 거니까요. 그래서 추후에 얼마나 매도가 더 들어온다,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기관들 평단가는 얼마다, 마이클셀러가 추면 가격이 얼마다, 이런 걸 떠들기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 매물대에 대한 이 움직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는 매수세와 매도세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모든 상황을 지어놓고 이 봉만 해석을 한다면, 이 양봉은 제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좀 괜찮은 양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굳이 이 차트에서는 들어올려 주지 않아도 되는 양봉이었습니다. 굳이 그냥 들어올려 주지 않아도 그냥 천천히 흐르는 그런 차트가 나왔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는 매수세가 더 들어오면은 이번 약세장은 사실 천천히 극복되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양봉 부근에서 지지가 실현이 되면서 완연한 반등세가 관찰이 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형태로 차트가 그려졌고, 현재는 각 지지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반등을 해주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까지만 정리가 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지지 부근에서부터 한 2% 또는 4% 정도 내려주면은 더 이상 지지가 실현되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매우 가깝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저는 이 상태로는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봉에서 이 하락에서는 선물상의 고배율을 한번 청소했기 때문에 비슷하게는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고배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배율은 거의 다 청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천천히 내리지 않을까, 하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내려준다라기보다 조금씩 버티면서 내려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음 얘기를 들어보고 평가를 하세요. 여기서 희망적인 것은 나스닥 있죠. 이 나스닥, 증시의 대표적인 이 나스닥이 횡보하는 위치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려면 횡보가 나와야 되고, 비트코인 장세가 안 좋았던 것은 사실 나스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 두 가지의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횡보할 때만큼은 비트코인의 장세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 그럼 비트코인은 조금 더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나스닥이 횡보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흐물흐물 거린다? 자, 정말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나스닥이 횡보를 하다가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하지 않을 겁니까? 이 장세에서 상승이 안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장세는 쳐다보지도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례는 나스닥은 상승 또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횡보할 때 상승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좋게 보고 있는 점은 이제 나스닥은 횡보할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알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도미넌스 상승을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 바닥권에서 조금 더 밑에 내려온 위치에 해당하고 어제 저녁부터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때부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하락의 영향이 크고 지금 보고 계신 게 이더리움의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와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영향 탓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들도 장세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도미넌스 상승이 나오면서 전체 알트가 상승하는 장은 무조건 비트코인의 상승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조차 죽는 장,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지는 장, 그런 장은 알트로서는 전혀 좋은 장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약세의 도미넌스가 오른다? 이거 정말 지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약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으로서 기대값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장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이 약세로 흐르고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지금도 거의 올려주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잠깐 올라가는 하락 추세에 있다가 조금 올려주는 그 정도밖에 출현을 안 했는데 정말 진짜로 올려주게 되면은 비트코인 약세도 거기서 포함이 되어 있다면 알트는 펌핑의 설거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에이다에 대해서 야 2,000원 뚫렸다, 적극 매수 기회라고 했었죠, 지난장에.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6월 7월 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좀만 더 내려주면 거의 저가를 만날 기세입니다. 심지어 여름에는 하드포크라는 호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의 스케일의 호재는 없습니다. 자, 초메이저권 코인도 현재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만약 저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은 잘못된 거예요. 잡코인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초메이저권 코인들은 주우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시총이 높은 그런 초메이저 코인들을 주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총이 낮은 이상한 잡코인 주어서 이런 펌핑에 설거지 당하시면은 제대로 매도도 못하고 진짜 설거지밖에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코인들은 기회가 일시적일 테지만 시총이 높은 코인은 한 번은 날아갔다가 매도할 기회는 많이 제공이 될 겁니다. 저는 이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사실 에이다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초메이저권 코인으로는 뭐 좀 에이다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선호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트코인 추천이나 매수에 대해서 권장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번 장에서는 단타나 스캘핑을 제외하고는 장에 대한 개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추천을 하겠습니까? 소수의 유튜버들이 이번 장에서는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이번 장에서는 적극 매수 기회, 저가 매수 기회, 두 번 다시 놓치면 안 될 기회, 놓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두 성향의 집단 중 야 조심해라, 야 지금 사라, 이 두 집단 중에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반드시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이 투자자분들 중에 장투라고 말하면서 이런 업비트 눌러서 전일 대비 누른 다음에 안 올랐네 하고 그런 매번 확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장투할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일부라도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장에서 장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스캘핑이건 단타건 스윙이건 여러분들이 물려서 장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물렸을 때 장투로 전환한다? 그냥 존버밖에 안 돼요. 좀 하지 마시고, 심지어 상반기에는 한 2달 만에 복구를 시켜줬죠. 이 정도면 그냥 말아 올리되 더 고점을 올려준 차트에 해당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차트를 보시고 그냥 존버가 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답 없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렸다고 생각하시고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존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답이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차트만 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비교해가면서 보시고
내가 들고 있는 차트가 과연 전망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현재 장세에 대한 저의 설명이었고, 앞으로는 이 앞에 미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을 해야 하냐면, 사실 수요일 목요일에는 이 상승분에 대한 하락이 얼마나 나오냐, 이걸 관찰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말간은 이 하락분에 대해서 반등이 얼마나 나오냐, 이걸 관찰해야 하는 시기고요. 저는 이 반등량이 하락분의 절반 정도는 채워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락분의 절반 이상을 복구하지 못한다, 그럼 주말장은 끝나게 됩니다. 장세가 좋지 못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분 봉이나 30분 봉 보면서 야, 대반등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좀 크게 좀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장에 대해서 제가 막 저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가에 대해서 정말 듣기도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저가들 이탈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11월 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가를 이탈을 하면은 어떤 장이 펼쳐지는지 여기에 나와 있고, 여기도 두 개가 있네요. 저가를 이탈하면은 어떤 장, 여기서는 참교육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가를 이탈하면은 참교육을 시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없어요. 저가를 이탈하면 전 매물대 지지가 있기는 해도 현재 장세상 지지를 모두 깨버렸기 때문에 이 저가를 이탈한다면 저도 장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가 이탈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요. 저 역시도 지금은 하락 관점을 계속 유지 중에 있지만, 이 부분을 고려할 때 뚫리게 되는 거 뭐 지켜준다? 아니다 뚫린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장세와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거고, 그건 매수세와 매도세에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12월 4일 오전에 제가 이날 잠을 거의 못 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밤샌 건 아닌데 잤다 깼다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 봉을 겨우 잡고 저는 손절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만약 내려갈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저는 밤을 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100% 실시간 장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봉을, 이 지지를 이탈을 하는 것은 100% 실시간 장세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도 매도가 얼마나 들어오고 이걸 버티는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건 사실 너무나 어려운 걸 알기 때문이고, 조금 후회가 되는 것은 좀 영상을 늦게 올렸어요. 저도 대응을 하고 영상을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방송을 못 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사실 죄송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실시간 장세 관측하다가 이 지지가 이탈할 것 같으면은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런 지지를 뚫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 꼬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분에 대해서 이제 하락을 하면은 뭐 40K, 30K 이 지점까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은 이 단순히 꼬리를 채워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차트, 바이낸스 현물 차트에서는 42K 정도, 잠시만요. 42K 정도가 저가이지만 선물에서는 40.8, 이 부근이 저가에 해당하고요. 뭐가 됐던 간에 이 꼬리까지만 하락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 지점까지만 하락을 본다,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는 좀 TMI에 해당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 종료 가격은 뭐 10K, 20K가 아니라 28.8K 이 가격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합당한 시즌 종료 가격은 여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언젠가는 벌어질 거예요. 이 뭐 4년 주기라고 하는데 요즘 뭐 주기도 좀 바뀌고 있고 하락분과 상승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약간씩 바뀌고 있는데, 시즌 종료는 언젠가는 올 거고 이 가격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뭐 제가 시즌 종료라고 말하시던 분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 지금 하락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하락은 그냥 하락을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장은 이렇게 버티는 장세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길게 버티는 장세도 아니었고요. 지금은 제가 경험했던 장보다 훨씬 더 잘 버텨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매매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냥 쉬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에 대한 결론은 예전에 우리 5월, 6월, 7월 이렇게 2달 반 동안 버텼고 이런 식으로 길게 끌 수 있는 장세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주, 2주 단위로 이 장세가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연도 5월, 6월, 7월의 약세장에서는 2개월 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장은 더 빠르게 종료가 되죠. 그러니 이 정도 기간은 좀 기다리셔도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답 없는 포트 상담 못 받으신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상담 받아가시고요. 자,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토요일날 영상을 올릴지 못 올릴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릴게요.